고모, 저 지금 운동 끝났는데요. 어머, 태양아 고생했어. 근데 태양이는 수영선수답게 몸 정말 좋구나. 고모 뭘 그렇게 보세요? 아니, 그냥 생각보다 엄청 단단하다 싶어서. 고모 민망해요. 근데 이 정도면 나도 참기 힘들 것 같아. 네, 태양아, 너 요즘 혼자서 힘들지? 학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 받잖아. 괜찮아요, 고모. 거짓말. 어젯밤 내 방 옆에서 소리 들렸어. 태양이 혼자 하는 거 다 들렸다고.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앞으로 조심할게요. 조심은 무슨, 참으면 몸에 안 좋아. 고모가 도와줄까? 고모 그건 안 돼요. 우리 둘 다 외로운데 뭐 어때? 딱 한 번만 하면 되잖아. 그날 밤 금기의 문이 열렸습니다. 황혼연의 사열 라디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매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40살의 저 강미라는 혼자였습니다. 자식도 없이 혼자 사는 일상은 너무나 고요했어요. 서울 강남구 역삼동 14층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가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게 다였어요. 저녁이 되면 더 외로웠습니다. 혼자 뉴스를 보고 있으면 옆자리가 너무 텅 비어 보였어요. 5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이 아파트를 받았지만 혼자 살기엔 너무 넓었어요. 방이 3개나 되는데 사용하는 건 안방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머지 2방은 그냥 짐 쌓아두는 창고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런 어느 날 저녁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란아, 우리 태양이 있잖아. 전주에서 서울로 체대 입학해서 이제 막 다니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숙소 문제 때문에 너 집에 한 학기만 있어도 될까? 기숙사는 2학기부터래. 전화로 들려오는 신우이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태양이라니 조카 이름이 낯설게 들렸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중학생 때였으니까요. 그래, 보내. 언니, 어차피 집도 넓은데 뭐. 고마워, 미란아. 애가 예의 바르니까 폐 안 끼칠 거야.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집에 사람이 있다는 게 반가웠어요. 5년 동안 혼자 살면서 누군가와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게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일주일 후면 태양이가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산하게 움직였어요. 게스트룸을 청소하고 이불을 새 것으로 갈았습니다. 장도 봤어요. 20살 남자아이가 좋아할 만한 고기와 신선한 채소들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태양이가 서 있었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중학생 때 봤던 그 작은 아이가 아니었어요. 고모 안녕하세요. 저 강태양입니다. 목소리부터 남자였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 검은색 큰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는데 그 모습에서 성인 남자의 느낌이 났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란 건 그의 키였습니다.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것 같았어요. 어머, 태양아. 언제 이렇게 컸어? 마지막 본 게 중학생 때였는데. 네, 고모. 많이 컸죠? 187cm예요. 187cm라니요. 저는 160cm도 안 되는데 그 앞에 서니 제가 정말 작아 보였습니다. 어서 들어와. 짐 무겁지? 이리 줘.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고모. 괜찮아요. 제가 들게요. 태양이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짙은 남색 체육대학교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는데 어깨가 정말 넓었어요. 수영선수라고 들었거든요. 역삼각형 체형이 옷 위로도 드러났습니다. 게스트룸은 2층이야.
내가 깨끗이 청소해뒀어. 감사합니다, 고모. 폐를 많이 끼치네요. 가족인데 뭘 집 놓고 씻고 내려와. 저녁 차릴게. 태양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가방을 끌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쿵쿵쿵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삼겹살을 꺼내고 전기 그릴을 준비했어요. 상추와 쌈장, 김치도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혼자 살면서 요리할 일이 거의 없었는데 누군가를 위해 밥상을 차리니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부엌에 고기 굽는 냄새가 퍼지고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2층에서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양이가 머리를 감고 내려왔어요. 젖은 머리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흰색 민소매 티셔츠에 회색 트레이닝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그 민소매가 너무 얇았어요.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물이 떨어져 목을 타고 어깨로 흘렀습니다. 어깨가 정말 넓었어요. 흰색 천이 몸에 달라붙어서 탄탄한 가슴 근육의 윤곽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팔 근육도 굵고 선명했어요. 수영선수라 그런지 팔뚝에 힘줄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자연스럽게 배 쪽으로 내려갔을 때 복근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8개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뺨이 순식간에 뜨거워졌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이혼하고 5년 동안 남자를 본 적이 없었는데 20살 조카의 몸이 이렇게 자극적일 줄 몰랐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집게가 덜덜 떨렸어요. 앉아, 배고프지?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최대한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태양이가 식탁에 앉았어요. 저는 구운 삼겹살을 접시에 담아 그 앞에 놓았습니다. 밥도 한 그릇 떠서 줬어요. 그리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태양이는 말이 거의 없었어요. 원래 과묵한 성격인 것 같았습니다. 젓가락을 입에 넣는 동작도 조용했고 밥을 먹는 모습도 단정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 학교는 어때? 적응 잘 되니? 네, 괜찮습니다. 새벽에 수영 훈련하고 오후에 수업 듣고 그러는데 재미있어요.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는데? 5시요. 수영장이 6시에 열거든요. 5시라니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새벽같이 일어나 훈련을 한다니 대단하다 싶었어요. 힘들겠다. 아니에요. 익숙해요.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그랬거든요. 그렇구나. 고모 집에서 지내는 동안 편하게 있어.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감사합니다, 고모. 정말 감사해요. 태양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순수하고 밝은 웃음이었어요. 저는 그 미소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태양이가 설거지를 도와줬습니다. 싱크대가 그리 넓지 않아서 두 사람이 나란히 서니 공간이 좁았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태양이는 물기를 닦아 선반에 올렸습니다. 그때 그의 팔이 제 팔에 스쳤어요. 따뜻하고 단단한 느낌이 피부에 전해졌습니다. 나 왜 이러지?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40살 여자가 20살 조카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서둘러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이제 쉬어. 내일 아침에 봐. 네, 고모. 푹 주무세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태양이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태양이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젖은 머리, 탄탄한 몸, 그리고 흰색 민소매 아래로 드러났던 근육들. 미란아, 정신 차려. 내 조카야. 20살짜리 애라고. 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눈을 질끈 감았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5년 동안 꽁꽁 얼려놨던 욕망이 조금씩 녹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태양이와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5시면 태양이의 알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쿵쿵 계단 내려가는 소리, 현관문 여닫는 소리,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곤 했어요. 다시 잠들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태양이 생각이 자꾸 났거든요. 아침 8시쯤 일어나 씻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태양이는 이미 돌아와 있었어요. 샤워를 하고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고모 안녕하세요. 잘 잤어? 훈련은 어땠어? 좋았어요. 오늘 기록이 좀 나왔어요. 그렇구나. 아침 먹을래? 아니요, 괜찮아요. 학교 가서 먹을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태양이는 2층으로 올라가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학교에 가는 모습이었어요. 트레이닝복 차림에 큰 백팩을 메고 있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저녁은 집에서 먹을 거지? 네, 6시쯤 들어올게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집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혼자 사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집에 남자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게스트룸에서 풍기는 남성용 샤워, 젤 향기, 거실 한쪽에 놓인 운동화와 가방, 욕실에 걸린 큰 수건.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집이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낮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장을 봤어요. 저녁 준비도 했습니다. 태양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생각하며 메뉴를 골랐어요. 6시가 되면 태양이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씻고 저녁 먹자. 네. 뭔가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오늘은 제육볶음이야. 매운 거 괜찮지? 네, 좋아해요.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씻고 내려오는 태양이의 모습이었어요. 항상 그 흰색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 몸에 밀착된 얇은 천, 드러나는 근육. 저는 볼 때마다 시선을 돌리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자꾸 그쪽을 보게 됐습니다. 태양이가 젓가락을 들 때마다 팔 근육이 움직였어요. 밥을 먹을 때 목 근육도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왜 자꾸 쳐다보게 되지? 저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눈이 자꾸 갔어요. 저녁을 먹고 나면 태양이는 거실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요가 매트를 깔고 푸시업을 하거나 플랭크를 했어요. 고모 방해 안 되죠? 아니야, 괜찮아. 편하게 해. 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지만 사실 태양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상의를 벗고 운동하는 모습이었어요. 맨살에 땀이 맺혔습니다.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등과 어깨 라인이 뚜렷하게 드러났어요. 푸시업을 할 때는 가슴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텔레비전 화면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태양이의 움직임만 눈에 들어왔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됐어요. 아침 5시 알람, 저녁 6시 귀가, 흰색 민소매 차림, 거실 운동. 그리고 저는 점점 더 태양이를 의식하게 됐습니다.
함께 설거지를 할 때 팔이 스치면 심장이 뛰었어요. 거실에서 마주칠 때 눈이 마주치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양이가 물었습니다. 고모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그래. 그냥 좀 피곤한가 봐.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있어서 일 많으시잖아요. 아니야, 전혀. 오히려 내가 있으니까 집이 살아있는 것 같아. 정말요? 응. 혼자 살 때보다 훨씬 좋아. 태양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도 그 미소를 보며 웃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좋다는 게 단순히 외롭지 않아서 좋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었어요. 밤이 되면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안방에서 침대에 누웠고 태양이는 2층 게스트룸에 있었어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으면 태양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자고 있을까? 아니면 깨어 있을까? 이상한 상상들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탄탄한 몸, 땀에 젖은 피부, 움직이는 근육. 모든 게 생생하게 그려졌어요. 미란아, 정신 차려. 이건 아니야. 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억눌렀던 욕망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이 왔습니다. 모든 게 바뀌는 밤이요. 밤 12시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목이 말라 잠에서 깼습니다. 입안이 바짝 마르고 목구멍이 칼칼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슬리퍼를 신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1층 부엌으로 내려가 물을 마시려고 걸어가는데 2층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태양이 방이었어요. 불을 끄지 않고 자나 보다 싶었습니다. 전기세도 아깝고 혹시 깜빡 잊은 건가 싶어서 불을 꺼주려고 다가갔어요. 가까이 가니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5cm 정도 열려 있었어요. 그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게 깔린 참는 듯한 숨소리였어요. 제 발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린지 알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돌아서야 했어요. 보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멈춰섰고 저도 모르게 문틈으로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태양이를요. 그는 이불을 완전히 걷어차고 회색 반바지만 입은 채 누워 있었어요. 상의는 벗어서 옆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방의 스탠드 불빛이 그의 몸을 비추고 있었는데 탄탄한 가슴과 복근이 땀에 젖어 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한 손은 자신의 그곳을 감싸고 있었고 다른 손은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손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옆을 향하고 있었는데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입술을 깨물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외로운 조카가 혼자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쌓인 스트레스를 혼자 해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지금 당장 돌아서야 했어요. 이건 봐선 안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시선이 그의 손에 고정됐습니다. 회색 반바지 위로 올라온 그의 형태가 너무나 선명했어요. 천이 얇아서 윤곽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저게 정말 저렇게 큰 거였구나. 지금까지 내가 봐왔던 건 저렇지 않았는데 제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침을 삼켰어요.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묘하게도 아랫배에 이상한 열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찌릿찌릿했어요. 5년 동안 완전히 죽었던 감각이었어요. 여자로서 느끼는 그런 감각.
태양이의 손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호흡도 거칠어졌어요.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고 목에 힘줄이 드러났습니다. 소리가 조금 더 커졌어요. 저는 황급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발밑에 나무 바닥이 삐걱 소리를 냈어요. 누구세요? 태양이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안방으로 달려가 문을 닫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침대에 쓰러져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방금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재생됐습니다. 땀에 젖은 그의 몸, 움켜진 시트, 움직이는 손, 그리고 회색 반바지 아래의 그 형태. 미란아, 미쳤어? 조카가 그러는 걸 왜 봐? 왜 돌아서지 못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장면이 제 눈에, 제 기억에 완전히 각인돼 버렸어요. 눈을 감아도 보였고, 눈을 떠도 보였습니다. 저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랫배는 계속 뜨거웠어요. 5년 동안 얼어붙었던 제 몸이 급격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20살이면 그럴 나이지. 젊은 남자니까. 혼자 살면서 당연한 거야. 아무리 정당화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제 몸은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손가락 끝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저는 한 손을 제 가슴에 올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그리고 손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나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5년 동안 억눌렀던 욕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어요. 태양이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죽은 것처럼 지냈던 5년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제 몸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천장을 바라봤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정말 미쳤구나. 조카 생각하면서 이런 짓을.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마음 한 구석이 시원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로서의 감각을 느낀 거니까요. 저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태양이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났습니다. 거의 한숨도 못 잤거든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고 화장을 조금 했습니다. 평소에는 안 하던 화장이었어요. 부엌으로 내려가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계란말이를 만들고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밥도 지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8시쯤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양이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고모 안녕하세요. 태양이가 부엌 문 앞에 섰어요. 저는 돌아보지 못하고 냉장고 문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잘 잤어? 네, 그런데 고모. 제 손이 멈췄습니다. 냉장고 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젯밤에 뭐 복도에서 소리 안 들렸어요? 제가 뭔가 들은 것 같아서요.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태양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얼굴도 약간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 그거 내가 물 먹으러 나갔다가 발 헛디딘 거야. 미안, 깨웠니?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태양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몰래 내쉬었어요. 들키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왠지 모를 아쉬움도 살짝 들었습니다. 아침을 먹는 동안 우리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태양이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시선이 마주칠까봐 두려웠거든요.
어젯밤 본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태양이도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었고 밥만 먹었습니다. 혹시 뭔가 눈치챈 걸까요? 잘 먹었습니다. 응, 조심히 다녀와. 태양이가 2층으로 올라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10분 후 내려와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저녁은 집에서 먹을 거지? 네, 6시쯤 들어올게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집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식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조카일 뿐인데. 하지만 마음을 정리할 수가 없었어요. 어젯밤 본 장면이, 그의 몸이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저는 멍하니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태양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손이 자꾸 멈췄어요. 칼질을 하다가 멍하니 있고 국을 끓이다가 또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러다간 큰일 나겠어. 정신 차려야 해.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6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며 태양이가 돌아올 시간을 기다렸어요. 왜 기다리는지도 모르겠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시 10분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태양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서 와, 씻고 저녁 먹자. 네, 감사합니다. 태양이가 2층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넓은 어깨, 탄탄한 등, 그리고 어젯밤 본 그 모습이 겹쳐졌어요. 30분 후 태양이가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도 그 얇은 흰색 민소매를 입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돌리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갔어요. 저녁 식사는 더 조용했습니다.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태양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모 요즘 쟤 때문에 힘드시죠? 뭐, 무슨 소리야? 제가 있어서 일이 많으시잖아요. 청소도 해야 하고 밥도 차려야 하고. 아니야, 전혀. 오히려 내가 있으니까 좋은걸. 정말요? 응. 혼자 살 때보다 훨씬 좋아. 태양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어요. 고모. 네. 저 사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뭔데? 고모는 외롭지 않으세요? 혼자 사시니까.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어요. 왜 그런 걸 물어? 그냥요. 고모가 항상 혼자 계시니까 친구분들이랑 만나거나 그러시나 싶어서요. 가끔 만나지. 근데 자주는 아니야. 그럼 정말 외로우시겠어요. 저는 태양이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장난이나 가벼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어요. 내가 왜 그런 걸 신경 써? 그냥요. 제가 있는 동안이라도 덜 외로우셨으면 좋겠어서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0살짜리 조카가 40살 고모를 걱정해주다니. 고마워, 태양아. 내가 있어서 정말 좋아. 저도요, 고모. 여기 있어서 정말 좋아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감정들이 있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태양이를 단순히 조카로만 보고 있지 않다는 걸요. 그날 밤도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밤 12시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머리로는 안 된다고 했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태양이의 방 앞에 섰어요.
문이 또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같은 각도, 같은 틈새. 마치 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어젯밤과 똑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태양이. 한 손은 자신의 그곳을 감싸고 다른 손은 시트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눈을 감고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절박해 보였어요. 목에 힘줄이 드러나 있었고 턱선이 긴장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미란 고모.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미란 고모 미안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는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조카가 고모인 저를 생각하면서 혼자 위로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문틀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태양이도 나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었어요. 제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를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5년 동안 꽁꽁 얼려놨던 욕망, 이틀 동안 억눌렀던 감정,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손이 문을 밀었어요. 비거. 문을 확 열었습니다. 태양이의 몸이 움찔했어요. 황급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고모. 태양이는 재빨리 이불을 끌어당겨 자신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다 봤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는지. 미안 노크 안에서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이틀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양이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불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할게요. 소리를 냈나 봐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 두 걸음. 태양이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고모 왜? 태양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침대 옆에 섰습니다. 그를 내려다봤어요. 황급히 숨긴 이불 아래로 여전히 부풀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숨길 수 없는 남자의 욕망이었어요. 힘들지? 태양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침묵만 흘렀어요. 혼자서 이렇게 참으면서 지내는 거 힘들지? 죄송합니다. 왜 사과해? 넌 잘못한 거 없어. 남자라면 당연한 거잖아. 저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태양이와의 거리가 1미터도 안 됐어요.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도 빨리 뛰고 있었어요. 사실은 나도 들었어. 어젯밤에도. 태양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내가 혼자 위로하는 거. 어젯밤에도 오늘 밤에도 다 들었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양이의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푹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사과하지 마. 나도 똑같으니까. 고모.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나도 5년 동안 혼자였어. 남편이랑 이혼하고 나서 한 번도 남자를 만난 적 없어. 매일 밤 혼자 외로웠어. 죽은 것처럼 살았지. 고모, 그런데 내가 왔잖아. 집에 젊은 남자가 들어오니까 내 몸이 기억하는 거야. 내가 여자라는 걸, 아직 살아있다는 걸.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이틀 동안 너 보면서 나도 잠 못 잤어. 자꾸 내 모습이 떠올라서 내가 혼자 위로하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 고모, 방금도 들었어. 내가 내 이름 부르는 거. 태양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부정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미쳤나 봐요. 고모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니. 아니야. 넌 안 미쳤어.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뺨을 감쌌어요. 뜨거웠습니다. 열이 확 느껴졌어요. 나도 내 생각했어. 오늘 하루 종일 내 몸이 자꾸 떠올랐어. 내 방에도 들어가 봤어. 내가 누웠던 침대에 앉아서 상상했어. 고모,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전 조카잖아요. 20살밖에 안 됐고요. 알아. 나도 알아. 저는 침대 위로 무릎을 올렸습니다. 태양이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의 호흡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고모, 태양아, 우리 둘 다 외로워.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저는 그의 이마에 손을 올렸습니다. 땀이 흥건했어요. 뜨겁고 축축했습니다. 오늘 밤만 서로 위로해주면 안 될까?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에요. 알아. 나도 알아. 근데 나 너무 외로워. 5년 동안 혼자였어. 너무 힘들었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외로웠거든요. 너무나 오랫동안 혼자였고 누군가의 온기가 그리웠습니다. 고모, 울지 마세요. 제발. 태양이의 손이 떨리며 제 뺨을 닦아줬어요. 그 손길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였어요. 제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태양아. 네. 안아줘. 한 번만. 고모, 그러면 저 정말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참지 마. 나도 못 참겠어. 태양이는 망설였습니다. 몇 초가 지났을까요?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애원하는 눈빛으로. 그리고 마침내 그가 움직였어요. 그의 팔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저를 끌어당겼어요. 제 몸이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한 넓은 가슴, 남자의 채취, 빠르게 뛰는 심장 소리, 모든 게 생생했어요. 5년 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남자의 품, 살아있는 온기.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고모, 그냥 이렇게만 있자. 조금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태양이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의 위로에 제 몸이 떨렸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안기고 위로받는 게. 태양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쳤어요. 10cm도 안 되는 거리. 그의 숨결이 제 코에 닿았습니다. 뜨겁고 거친 숨결이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점점 뜨거워졌어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고모. 응. 이러면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도 알아. 그래도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제 입술이 그의 입술에 닿았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새의 부리가 스치듯이, 하지만 곧 깊어졌어요.
태양이의 손이 제 머리를 감쌌습니다. 고모, 오늘 밤만 그냥 남자와 여자인 거야. 오늘은 고모가 아니라 여자. 5년 동안 얼어붙었던 제 몸이 녹아내렸습니다. 태양이의 손길이 제 피부를 타고 흘렀어요. 뜨겁고 떨리는 손길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 순간 모든 게 흐릿해졌습니다. 방 안의 불빛도 창밖의 달빛도 모든 게 희미해졌어요. 오직 느껴지는 건 그의 체온뿐이었습니다. 따뜻한 숨결, 떨리는 손길, 빠른 심장 박동. 저는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태양아. 네, 고모. 아니, 미란이라고 불러. 오늘 밤만은. 미란. 그 호칭에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서로를 확인했어요. 급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어느새 우리는 안방으로 옮겨가 있었습니다. 더 넓은 침대, 더 편안한 공간. 그곳에서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완전히 되돌릴 수 없게. 태양이의 손이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사랑해요, 미란.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좋아해.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매 순간이 애틋했고 절실했어요. 처음엔 천천히 조심스럽게 시작됐습니다. 태양이의 손길은 떨렸고 저도 떨렸어요. 5년 만에 맞이하는 순간이었거든요. 미란, 정말 괜찮아요? 응, 와줘.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어요.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우리 둘만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든 게 느리고 조심스러웠어요.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잠시 후 숨을 고르며 누워있을 때였어요. 저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끝나는 거니까요. 그런데 태양이가 움직였습니다. 미란. 응? 저 아직, 아직 괜찮아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태양이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눈빛은 진지했어요. 저 아직 괜찮아요. 다시 안아도 될까요? 20살의 체력이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혼하기 전 남편과는 한 번 하고 나면 항상 끝이었거든요. 그런데 태양이는 달랐습니다. 태양아, 넌 괜찮아? 네, 전 괜찮아요. 미란이 힘드시면 안 해도 돼요. 아니, 나도 괜찮아. 그렇게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격렬하게. 태양이는 전혀 지친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열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팔에 안긴 채 눈을 감았어요. 이게 20살의 체력이구나.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1시간? 아니면 2시간?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태양아, 잠깐 쉬자. 힘드세요? 조금.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아니야, 괜찮아. 근데 넌 안 힘들어? 저요? 전 괜찮아요. 수영선수라서 체력이 좀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지. 이 사람은 매일 새벽 수영 훈련을 하는 운동선수구나. 일반 남자들과는 체력 자체가 다른 거였어요. 우리는 잠시 쉬었습니다. 태양이가 물을 가져다 줬어요. 제 등을 쓰다듬어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근데 태양아. 네, 너 정말 대단하다. 태양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미란이 좋아서 그래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새벽 2시쯤 됐을까요? 저는 거의 정신을 놓을 뻔했습니다. 태양아, 나 진짜 이제. 죄송해요. 제가 조절을 못했네요. 아니야, 좋았어. 근데 이제 진짜 자야 할 것 같아. 네, 그럼 이제 자요.
우리는 서로를 꽉 안고 누웠습니다. 태양이의 팔이 제 허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한 건 이거였어요. 20살이 이렇게 대단한 거였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온몸이 나른한 채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였어요. 옆을 보니 태양이가 없었습니다. 아, 맞다. 5시에 훈련 가는구나.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상기돼 있었어요. 입술은 약간 부어 있었고 목에는 붉은 자국들이 여러 개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려야 하지? 저는 옷장을 뒤져 터틀넥을 꺼냈습니다. 11월이니까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씻고 옷을 입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태양이의 글씨였습니다. 고모, 훈련 갔어요. 어젯밤 정말 행복했어요. 사랑해요. 태양. 그 쪽지를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저녁 태양이가 돌아왔을 때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색함은 없었어요. 오히려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다가 태양이가 뒤에서 저를 안았어요. 미란. 응, 오늘도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봤습니다. 응와. 그날 밤도 우리는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매일 밤이 반복됐어요. 낮에는 고모와 조카로 지냈고 밤에는 남자와 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태양이의 체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요.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미란,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근데 좀 쉬자. 벌써요? 아직 시간 많은데. 벌써라니요? 저는 놀랐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어요. 1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저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태양아, 너 안 힘들어? 아니요, 전 괜찮아요. 매일 새벽 훈련해서 체력 관리 잘 되거든요. 그래도 좀 쉬자. 미란이 쉬고 싶으면 쉬어야죠. 우리는 잠시 쉬었습니다. 하지만 30분도 안 돼서 태양이가 다시 움직였어요. 미란, 이제 괜찮아요? 아직 좀 태양아. 알았어요. 그럼 좀 더 쉬어요. 하지만 태양이의 손은 계속 제 몸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등을 쓰다듬고 머리를 쓰다듬고 그 손길이 점점 아래로 내려왔어요. 태양아. 네. 너 정말 안 힘들어?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미란만 괜찮으면 돼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20살과 40살의 차이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밤이 비슷했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고 태양이는 여전히 멀쩡했습니다. 어느 날 밤 새벽 1시가 넘었을 때였어요. 태양아, 나 진짜 이제 못하겠어. 힘드세요? 응, 너무 힘들어.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아니야, 좋았어. 근데 너는 안 힘들어? 저요? 조금은요. 근데 참을 만해요. 조금만이라니.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봤습니다. 태양이는 수줍게 웃었어요. 미란이 옆에 있으니까 자꾸 하고 싶어져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이러다 내가 먼저 쓰러지겠어.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어요. 5년 동안 죽어있던 제 몸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거든요. 비록 힘들긴 했지만요. 열흘째 되던 날 저는 거울을 보며 놀랐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피부도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5년 동안 죽어있던 몸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항상 무표정하거나 우울해 보였는데
이제는 자주 미소를 짓게 됐어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미란 씨, 요즘 얼굴에 꽃이 폈네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때문이라는 걸요. 밤마다 계속되는 사랑, 아침마다 보는 미소, 저녁마다 함께하는 식사, 모든 게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을 때였어요. 태양이가 물었습니다. 미란, 너무 힘들죠? 솔직히 말해도 돼요. 저는 웃었습니다. 힘들긴 해. 근데 행복해. 정말요? 응, 5년 만에 이렇게 행복해. 저도요. 저도 정말 행복해요. 우리는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태양아. 네, 너 정말 체력 좋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아니야, 좋아. 근데 가끔은 쉬어가자. 네, 알겠어요. 앞으로는 미란 속도에 맞출게요. 하지만 그건 쉽지 않았습니다. 태양이는 매번 조절하려고 애썼지만 흥분하면 멈출 줄 몰랐거든요.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어요.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니까요. 2주째,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몸에 생기가 넘쳤고 표정도 밝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이가 남긴 쪽지를 읽었고 저녁이 되면 그가 돌아올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밤에는 서로를 안았어요. 비록 저는 항상 먼저 지쳤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왔습니다. 모든 게 끝나는 날이요.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을 먹던 중이었어요. 태양이의 핸드폰에 전화가 왔습니다. 잠깐만요, 미란. 전화 좀 받을게요. 그래. 태양이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그의 표정이 굳었어요. 아, 혜진 누나. 오래간만이에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놓았어요. 혜진이라면 큰 고모 딸, 태양이의 사촌 언니였습니다. 네, 잘 지내요. 고모가 잘 챙겨주세요. 태양이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어요. 언제요? 이번 주말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도 긴장했어요. 토요일 오후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뵐게요. 네, 누나도 안녕히 계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양이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미란, 들었어. 혜진이가 온다는 거지? 네, 이번 주 토요일에 온대요. 고모도 보고 저도 보고 싶대요. 오늘이 수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까지 사흘 남았어요. 얼마나 있을 건데? 토요일 오후에 와서 일요일 저녁에 간대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제 끝이라는 걸요. 태양아. 네. 혜진이가 있는 동안엔 절대로 눈빛도 주고받으면 안 돼. 평소처럼 행동해야 해. 알아요. 그리고 저는 숟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어요. 혜진이가 돌아간 후에도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해. 태양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왜요? 이대로 가다간 들킬 거야. 그럼 모든 게 끝나. 혜진이도 너도 나도 다 잃게 돼. 하지만 저는 넌 아직 20살이야. 앞길이 창창한데 고모 때문에 인생 망치면 안 돼. 미란, 전 상관없어요. 상관 있어. 너한테는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날 날이 많아. 나 같은 40살 여자 말고. 미란이 좋은 사람이에요.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안 돼, 태양아. 우리는 여기서 끝내야 해.
태양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절실하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미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목요일이 왔습니다. 낮 시간이 느리게 흘렀어요. 저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계속 시계만 봤습니다. 태양이가 돌아올 시간을 기다렸어요. 저녁 6시 태양이가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평소처럼. 하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무겁고 애절했어요. 밤이 되자 태양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란, 오늘도. 응, 와. 그날 밤도 우리는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어요. 더 천천히, 더 깊게. 서로를 아끼듯이.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어요. 저는 태양이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의 잠든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17cm나 큰 키, 탄탄한 몸, 순수한 얼굴. 이 모든 게 내일이면 끝이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갔어요. 그날 하루는 정말 느리게 흘렀습니다. 아침, 점심, 오후. 모든 시간이 느린 것 같았어요. 저는 저녁 준비를 정성껏 했습니다. 태양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었어요. 마지막 저녁이니까요. 저녁 6시 태양이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오늘 저녁은 특별히 준비했어. 정말요? 우와,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있네요. 마지막이니까. 그 말에 태양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미란, 먹자. 많이 먹어. 우리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 태양이가 뒤에서 저를 안았어요. 미란, 오늘 밤. 응, 알아. 마지막이잖아. 우리는 일찍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 9시였어요. 평소보다 3시간이나 일찍. 오늘은 충분히 시간 갖자. 네, 미란. 그날 밤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급하지 않게 하나하나 느끼면서 태양이의 손길이 제 몸을 탐색했어요. 저도 그의 몸을 천천히 만졌습니다. 넓은 어깨, 단단한 가슴, 탄탄한 배. 모든 걸 기억하려고 했어요. 미란,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나도 정말 사랑해.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깊고 길게. 입술이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리고 하나가 됐어요. 평소보다 더 천천히, 더 깊게. 서로를 느끼면서.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태양이가 멈추지 않았어요. 1번, 2번, 3번. 계속됐습니다. 태양아, 잠깐 쉬자. 아니요, 오늘은 마지막이잖아요. 저 멈추고 싶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계속하자.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새벽 1시, 2시. 계속됐어요. 저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양이를 막지 않았어요. 마지막이니까요. 태양아, 나 진짜 이제. 조금만요, 미란. 조금만 더. 태양이의 얼굴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저도 정신이 아득했어요.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미란,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근데 태양아. 네, 너 진짜 대단해. 오늘은 진짜. 저도 힘들어요. 근데 멈추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울음이 나왔습니다. 알아, 나도 그래. 우리는 계속했습니다. 새벽 4시, 5시.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몇 번이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태양아, 태양아. 미란, 미란. 마지막에는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태양아, 나 진짜 이제 못 움직이겠어. 죄송해요, 미란. 제가 너무 심했죠. 아니야, 좋았어. 근데 너는 괜찮아? 저요. 태양이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한계예요. 그제야 우리는 멈췄습니다. 새벽 5시 반이었어요. 거의 8시간 동안 계속된 거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꽉 안고 누웠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숨을 헐떡이면서 태양아, 네,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미란. 우리는 그렇게 안고 잠들었습니다. 6시쯤 저는 눈을 떴습니다. 태양이의 품에 안긴 채였어요. 그도 깨어 있었습니다. 깼어요? 응. 몇 시야? 6시요.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움직이기도 힘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근데 샤워 좀 해야겠어. 저도 할게요. 우리는 함께 샤워했습니다. 서로의 몸을 닦아주면서 마지막으로 서로를 만지면서 샤워를 마치고 옷을 입었습니다. 태양이는 자기 방으로 갔어요. 혜진이가 올 때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저는 안방을 정리했습니다. 침대 시트를 갈고 방을 청소했어요. 흔적을 지웠습니다. 오전 내내 저는 집안을 청소했어요. 혜진이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태양이도 내려와 도와줬어요. 하지만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태양아, 나야. 혜진이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고모, 안녕하세요. 혜진아. 어서 와. 태양이도 내려왔습니다. 누나 오셨어요. 태양아, 잘 지냈어? 응, 누나. 고모가 잘 챙겨주셔서 정말 좋아. 혜진이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네요. 태양이 내가 정리 잘하는구나. 고모가 다 하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 셋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양이는 학교 이야기를, 혜진이는 회사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저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힘들었어요. 태양이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어색한 공기가 흘렀어요. 태양이도 저도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혜진이만 계속 이야기했어요. 다음 날 일요일 혜진이는 오후까지 있다가 저녁에 떠났습니다. 태양아, 고모 말씀 잘 듣고. 응, 누나. 고모, 태양이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 혜진아. 혜진이가 떠나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양이와 저만 남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말없이. 미란. 태양아. 우리 약속했잖아. 알아요. 근데 정말 이대로 끝인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그래, 이게 맞는 거야. 미란, 저는. 안 돼, 태양아. 우리는 여기서 끝내야 해. 태양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겠어요. 미란이 원하는 대로 할게요. 고마워.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안방에서, 태양이는 게스트룸에서. 헤어진 첫날 밤이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한 집에 살았지만 더 이상 선을 넘지 않았어요. 낮에는 고모와 조카로, 밤에도 고모와 조카로. 하지만 가끔 눈이 마주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학기가 끝났습니다. 태양이는 기숙사로 들어갔어요.
이사하는 날 현관에서 우리는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고모,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잘 지내, 태양아. 네, 고모도 건강하세요.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눈빛으로 모든 걸 말했어요. 사랑해요, 미란. 나도 사랑해, 태양아.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 한 학기가 제 남은 인생을 버티게 해줄 유일한 추억이 될 테니까요.